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왔네요. 오늘 한 기사 제목을 보니까요. 진격의 김용태라고도 돼 있던데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연일 당 중진들 향해서 본인이 밀어붙이는 개혁안을 받을지 말지 이것 빨리 답하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대선이 끝난 뒤 일주일째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원래 예정이 됐던 의원총회가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의원총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의총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 의총의 취소 여부는 원내 지도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모든 의원님들과 다 상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총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비대위원장한테 연락도 없었고 알림으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뭔가 수습하려고 연일 의원총회를 열기는 국민의힘인데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면 충돌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40분 전에 취소됐는데 국민의힘의 당 비대위원장이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원내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박형수 원내 수석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예. 또 그럴수록 더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되기 한 40분 전쯤에 이제 취소하겠다 이런 공지가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급박하게 뭔가 상황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데 비대위원장, 당대표격이죠. 비대위원장에게 사전에 아무런 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취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 저희 당의 당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당이 지금 혼란스러운데 의총에서만큼은 모든 얘기가 다 나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듣고 결론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의총에서조차 이제 저렇게 말이 여러 갈래로 나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또 이것을 분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 보면 원래 2시 의총이 예정돼 있었고 40분 전에 돌연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잠시 뒤에 들어보기로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는 이거 나한테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의원총회 취소했다. 의총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당 상황이 안타깝다. 아마 윤희석 대변인 말씀도 이런 경우를 거의 처음 보셨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의원총회가 10분의 1인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10명만 넘게 의원총회 열자도 해도 의원총회를 열어야 된다면서요? 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원내 지도부가 판단해서 안 할 수 있다. 뭐 이것도 뭐 가능한 얘기긴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의견들이 너무 다양해서 이게 당내 분열로 보일 수 있다. 저희 당 분열 상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가장 최상위 논의 기구인 의총에서 결론을 모아주는 게 맞다. 이런 지적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윤기찬 부위원장님, 사실 국민의힘이 싸우는 게 어제 오늘도 아니고 권성동 대표가 갑자기 이게 오전에는 잠시 뒤에다 만나보겠지만 서울 고등법원 가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 재판 왜 밀었냐 막 비판하다가 오후에는 이게 당내 분열로 비춰질 수 있고 차기 원내 지도부가 쇄신안 등을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싸우는 걸로 비춰졌으니까 의원총회 안 한다. 비판의 소지가 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 말은 이제 여러 말 중에 일부만 한 것 같고요. 오후 의총의 사실 주제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내 거취 문제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근데 지금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이나 임기 뭐 종료와 관련돼서 논의할 만한 지도부가 사실상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그만두게 됐고 16일 날이면 차기 원내대표 지도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기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의원들끼리 여러 가지 겪는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의 임기에 관련된 얘기가 모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혁신안이라고 제시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가지 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이 다소 신뢰를 훼손하는 듯한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예컨대 원내 지도부에서 그 누군가는 비대위원장을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의원총회를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사전에 상의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원내 지도부 간의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러면 또 몰라도 예. 아예 사전 상의 없이 그냥 일반 통보를 했다. 이 부분은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이게 신뢰를 좀 금가게 하는 행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당대표격과 당대표로 될 사람 분들은 사실 당의 혁신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예. 원내 지도부 원내에서는 지금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다음에 특검 법안 3개가 법안이 공포가 돼가지고 특검이 시작되는데 지금 이러고 당내에서 싸우고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열을 잘 가다듬어야 대여 투쟁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는 방법이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그 대여 투쟁 내지 정부에 관련된 견제에 집중을 하고 예. 그다음에 당 지도부가 어떤 형식으로 되든지 간에 당과 관련된 지도부는 사실 이제 당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권을 주고 흘러가는 듯이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야지 될 것인데 예. 그게 아니고 이게 각각의 역할이 거의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이 더 큰 혼란의 장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께 하나 건의드린다면 예.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첫 출발은 되게 좋았어요. 예. 개인적으로.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 해결 방식이 예전에 그 분란이 있었던 거 똑같이 닮아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찾아가서 만나든 어쨌든 새 확장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밑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물밑에서 해서 잘 안 되니까 이게 수면 밖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어쨌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당의 사령탑과 지도부 투톱인데 의원총회의 돌연 취소 사실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몰랐다는 건 지금 국민의힘의 상징적인 한 단면이 아닐까 싶어요. 김진욱 대변인. 근데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도 많았지만 어제인가요? 재선 의원 15명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영장도 동의하고 혁신안도 동의한다. 재선 의원들은 힘을 실어줬었거든요. 그랬다고 합니다. 재선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한 29분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 어제 한 15분 정도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전당대회를 마칠 때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예. 어떤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수습책을 찾아보자라는 데까지를 이제 동의를 한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지금 그 절반의 그 29명 중에 15명은 찬성을 했지만 또 그 못지않게 한 14분, 절반 가까이는 또 그렇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예.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선수별로도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4선 이상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빨리 물러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예. 또 재선급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뭔가 구심점이 없어도 너무 없고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오늘 그 좀 전에 말씀 나왔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은 사퇴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 모습 보면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이 국민의힘 내에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권성태 원내대표 이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양분되어가는 모습을 이 두 분을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총회 취소 사실을 몰랐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고 사실 어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작심 발언을 했어요. 아예 누가 보면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긴 줄 알겠다라면서 직격탄도 날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왜 졌는지를 당내 구성원들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젊은 정치인에 대한 생각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때 얼굴 마담이었습니까? 선거 끝나고 특정 분들이 세웠던 계획이나 생각대로 제가 다 따라야 하는 겁니까? 선거에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태도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을 위해서 냈던 그 개혁안 중에 하나인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한 진정성을 담아서 저희 당 의원님들과 원내당협위원장님들께 문자와 이메일로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심은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꽤 그 수위가 높았죠. 아니 누가 보면 대선에서 이긴 줄 알겠어 우리가. 혹은 아니 그럼 내가 그냥 대선 기간에 확 뛰어 올린 얼굴마담이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윤 대변인님,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제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말에 궁금한 건 차기 원내대표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16일 날 뽑는다면서요. 그러면 차기 원내 지도부가 원내대표 뽑기 전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치는 결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잠자코 있자 뭐 이런 얘기인 겁니까? 네. 원내대표 사퇴 의사 밝혔을 당시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지 사퇴 효력이 발생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본인에게 향한 어떤 공격을 좀 누그러뜨리고 당내 상황을 좀 지켜보자 하는 시간이 좀 지나가는 중에 이 일이 터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아마도 권성동 원내대표나 원내 지도부에서는 본인들과 상의해서 당 수습 방안을 밀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방금 보셨듯이 굉장히 개혁적인 모습의 발언을 하고 좀 치고 나가니까 당황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그렇다면 의총장에서 지금 재선 의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까지 보이니까 예. 여기서 더 이상 논의를 했다가는 결론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장 변호사님,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내가 그 한동훈 전 대표와 상의했냐 혹은 김문수 전 장관 시켰냐 이준석 의원 지령받았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왜 나갔냐 젊은 정치를 어떻게 되었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어제 오늘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상당히 표현 수위가 높고 거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선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는 것이 통탄스럽다라는 말은 참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하고 싶은 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이제 일부 구성원들은 사실상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위기감도 없고 반성이나 쇄신에 대한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통탄이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사실상 지금 당은 위기에 처했고 대선에서 참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 대해서 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마치 일부의 어떤 구성원들은 본인들의 기득권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크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지적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앞으로 좀 더 표현 수위가 거칠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걸었던 그 뭐 5가지의 개혁안이라는 것 자체는 예.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반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최소한의 조건마저도 사실상 뭐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거나 또는 이것만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라는 것인지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과연 알아주실지 의문이 매우 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분위기 이렇습니다. 오늘 뭐 의원총회도 돌연 취소됐고 비대위원장도 몰랐다.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도 대체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사실 이 선거는 계엄으로 비롯된 선거였잖아요. 탄핵에는 반대하고 계엄한테 반대한다.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계엄이 탄핵당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문제다라는 얘기니까 그건 사실상 계엄에 대한 반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계엄을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선거에서 중용하게 되면 계엄을 반대한다는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학생이 하는 말이 평화로운 시기에 대통령이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도 아는 내용을 국회의원이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윤기천 부위원장님,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조경태 의원의 말을 보면 대선 과정에서 계엄과 탄핵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한 게 여러 패인의 원인이고 이건 뭐 중학교 1학년도 아는 상식인데 답은 다 나와 있는데 개파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이거 국민의힘은 왜 이게 수습이 안 되냐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을 저희가 반추해보면 예. 지금은 사실 소수정당 입장에서 이정당이지만 예. 똘똘 뭉쳐서 저 부분은 이제 선거 때는 저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중도층의 민심을 얻어야 선거 이기니까 그때는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선거에서 저희가 어쨌든 졌습니다. 예. 지고 나서는 수습해가는 과정인데 수습은 이제 지도부가 발족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수습책이 나오겠지만 예. 당장은 위원정당 해산 얘기가 나오고 특검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런 말씀들을 하게 되면 저건 당의 분란으로 비춰지는 거죠. 예컨대 예. 자, 계엄은 다 지나왔어요. 그다음에 탄핵도 다 지난 문제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해서 100 썼을 땐 모르겠지만 예. 지금 저런 문제를 다시 문제 제기해서 뭐가 나아지는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는 저런 게 아니에요. 예. 그 당원들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실제는 그런 문제들로 당내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걸 원치 않고 예. 이거를 잘 해결하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자기가 문제를 꺼냈다. 오해하지 마라.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거를 또 다시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님 같이 이건 중일도 알죠. 예. 저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당내 분란이 커진다는 건 중일도 압니다. 저게 옳고 그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계엄에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계엄에 관련돼서 당내에서 찬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탄핵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탄핵이 옳고 그름의 찬성이 아니고 전략적인 찬성이냐 반대냐였던 거죠. 예. 근데 상대방에 대한 탄핵 찬성은 옳지 않고 내가 탄핵 반대가 옳고 이런 시각 자체가 정당에서는 갈등을 양산하는 거고 정당의 앞길에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깔려 있는 인식이에요. 예. 그걸 갖다 저희가 조금 리더급들은 이런 부분들을 당내를 포용해 가면서 무리를 공고해 가면서 여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선거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뭐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방식이 다르니까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도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진욱 대변인. 보니까 민주당의 공식적인 당론은 아니지만 과거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홍구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지난번에도 그렇고 위헌정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뭐 이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 처음으로 대선 끝나고 공식적으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뭐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이 뭐 처음 나온 건 맞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먼저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또는 전에 국민의힘에 몸을 담았던 분들 속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예. 가장 최근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이 정당 해산과 관련돼서 준비해라. 각자 도생을 준비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꺼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한 상황들, 특히 비상계엄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아직까지도 탄핵 반대의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헌법적이고 또 불법적인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파면시킨 마당에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 이게 과연 정말 상식에 부합하는가? 또 한 가지는 지난 한덕수 전 총리와 또 단일화를 한다라는 그 과정들을 놓고 과연 국민의힘이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반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 이런 비판들도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돼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박홍근 의원이 국민의힘에 대한 상식적인 조치들이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니까 뭐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금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미 민주당에서 얘기하기 전에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 얘기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전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박홍근 의원이 국민의힘이 상식적으로 돌아갔다고 저거 해산 정당법 다시 발의 안 했을까요? 아니 뭐 그건 이제 박홍근 의원이 얘기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을 상식적인 정당이다라고 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일단은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뭐 탄핵이든 계엄이든 다 당시 마주했던 일이고 지나간 거고 지금은 똘똘 뭉칠 때가 취지다. 근데 윤석 대변인 이게 있어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니 한덕수 전 총리로 강제 단일화 파동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 혹은 두 번째 몇몇 의원들 뭐 윤상현 의원이 크게 반대하던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근데 이제 진단이 똑바로 돼야 처방이 되는 거고 그래야 국민의힘도 전열을 가다듬는 거 아니냐.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후보 교체 시도를 했던 그 부분을 지금 와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날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뭐 화면도 없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5월 10날 0시부터 시작된 비대위에서의 김문수 후보 자격 박탈부터 시작해서 2시 반에 후보 재등록 공고, 3시부터 4시까지 있었던 그 서류 접수 이런 과정은
정말 모두 잠든 사이에 벌어졌던 날치기에 가까운 그런 행태라고밖에 지적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당의 어떤 조직 활동 목적 등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에도 부합하지가 않아요. 예. 이걸 자체적으로 뭔가 이거 걸러주고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거 안 하겠다. 하지 않아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정도는 남겨줘야 여기에서 뭘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무작정 덮어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당무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를 착수하게 했던 그런 배경이 여기에 있고 예.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하자. 당론으로 두 차례에 걸친 이 탄핵 의결할 때 표결에 있어서 반대를 했었죠. 예. 네, 어쨌든 두 번째 이제 통과가 된 건데요. 그 당론을 없던 것처럼 해서 더 이상 탄핵을 두고서 예. 옥신각신하는 상황을 막자 이런 차원인데 이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논리를 주장을 하고 고집하다 보니까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뜻과는 달리 지금 당 상황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취지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넘어갈 건 넘어가고 또 수습할 건 수습하고 아프지만 열어서 상처에 있는 고름을 뺄 건 빼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될 때인데 그냥 무작정 뭉치자, 그냥 넘어가자, 뭐 소란스러운 거 좀 없애고 그냥 민주당에 좀 맞서자 이 방식으로는 예. 글쎄요 이길 수 있는 방법,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안의 포인트는 친윤들의 입김으로 이 강제 후보 단일화 파동이 있지 않았냐는 취지와 이 정도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100%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아마 개혁안의 포인트일 텐데요.